가스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회 문제입니다. 자, 1번에 탱크를 지상에 설치하고자 할 때 방류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 탱크는, 자, 방류뚝은 탱크에서 가스가 누설됐을 때 그 가스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뚝을 쌓아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량이 있습니다만은 부탄, 산소, 염소, 이 뭡니까 이게? 부탄은 가연성 가스, 산소는 조연성 가스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독성 가스. 자, 이런 가스들은 외부로 누설됐을 때 폭발의 위험성, 그죠? 또는 중독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질소 탱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그런 어떤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방류뚝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독성, 가연성,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LPG 마찬가지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냉동 제조 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도시가스 사업, 가스 도매 사업.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1번이 답이다. 물론 수치를 여러분들이 조금 요 수치 자체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뭐 저장 탱크 주위에 빈 공간에는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면 가연성 전기의 어떤 처류를 막기 위해서 습기에 의해서 응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매설하는 것은 마른 모래가 됩니다. 마른 모래. 그죠? 그래서 마른 모래를 채워 넣는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독성가스 배관은 안전한 구조를 갖고 가는 이중관 구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관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관으로 해야 되는 가스, 자, 나오고 있는데 특히 위험한 가스들이다 이거죠.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이중관 가스. 그 다음에 자연환기 설비 설치 시 LP가스 용기 보관실 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라면 통풍구의 크기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몇 제곱센치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기 바닥실 면적, 바닥 면적, 여기 보시면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303제곱센치의 크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제곱미터니까 3 곱하기 300에서 900제곱센치가 되겠다. 자, 5번에 자동차 용기 충전 시설에 게시한 화기응급이라 표시한 게시판의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화기응급은 백색 바탕에 적색 글씨다. 그죠? 그래서 위험을 표시할 때는 적색 글씨로 나타내고요. 바탕은 백색. 그죠?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백색의 적색 글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소의 긴급용 벤트 스택 방출구 위치는 작업원이 항시 통행하는 장소로부터 얼마나 이격되어야 하는가. 자, 벤트 스택. 자, 외부로 방출하는 방출구입니다. 그죠? 방출구인데 뭐 그 주변에 뭐 작업원이 있으면은 작업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원이 통행하는 장소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m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벤트 스틱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래도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내용적이 1000리터를 초과하는 염소 용기의 부식 여유 두께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암모니아하고 염소하고 두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둘 다 기준이 뭐냐, 1000리터 이하일 때, 1000리터 이하일 때는 1mm, 3mm, 1000리터를 초과할 때는 2mm, 5mm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2, 3, 5, 1, 2, 3, 5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염소 용기에 초과하는 염소 용기 5mm가 되겠다. 그죠? 자, 고가스 제조 용기, 용접 용기 제조 시
용기 동판의 최대 두께와 최소 두께 차이는 평균 두께 몇 프로 이하로 해야 되는가. 자, 요게 이제 개정이 돼서 13년도에 개정이 됨으로써 이 문제는 기출 문제가 12년도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12년도 문제 개정 전에서는 20%가 정답이긴 하지만 13년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10%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답은 지금 여기서는 제가 1번으로 해놨습니다. 1번으로 해놨는데 기출문제를 다른 데서 이렇게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2번으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 개정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원 선임의 기준이 되는 배관길이 산정 시 포함되는 배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점검원이 되겠죠. 자, 본관 및 공급관 길이의 총 길이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다만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공급관, 내관은 아닙니다. 그죠? 애초에 공급관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공급관은 아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토지 내의 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 토지 내의 본관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공급관이나 본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도로 내의 공급관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재의 종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자, 요 내용 자주 나오는 거 아닌데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기본 문제인데 이런 거 틀리면 좀 골치 아파진다. 그죠? 그래서 가스로 인한 화재, 우리가 유류 화재, 가스 화재는 B급 화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과가스의 품질 검사 주기의 기준은 이렇게 되는데요. 1일 1회 이상. 자, 이거는 배관의 고정입니다. 그죠? 배관의 호칭 지름에 따른 고정 간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요 기준을 보시면은, 자, 13mm에서 33mm, 요 가운데 걸 좀 외워두세요. 그죠? 13mm 이상, 33mm 미만은 2m마다. 그럼 요거 앞에는 1m마다. 요거 넘어가는 수치는 2m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3mm 이상, 그러니까 13mm 미만은 1m마다. 13에서 33은 2m마다. 33mm 이상은 3m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옳은 것은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 배관의 매스를 하는 경우 서로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압 배관은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서 설치한다. 다만 이런 조건은 그죠? 물론 조건이 걸렸을 때고요. 기본 2m. 그럼 통상 우리가 뭐 조건 걸리면 거의 거기에 절반 수치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m. 자, 그 다음에 고압가스 저장 탱크 설치 시 물분무 장치 연속 방사, 그죠? 최대 수량은 몇 분 이상 방사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30분 이상. 자, 이것도 그런 대로 뭐 자주 나올 겁니다. 수치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30분. 자, 그 다음에 아스테린 용기 충전할 때 미리 용기에 다공질물을 고루 채운 후 침륜 및 충전을 해야 한다. 이때 다공도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다공도는 75에서 92%입니다. 75에서 92%. 아스테린 문제는 생각보다 그래도 자주 나옵니다. 그죠? 아스테린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용제, 아스테린화 DMF, 그 다음에 다공질물이죠. 다공물질, 성면, 규소토 이런 것들, 이것도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냄새로 누출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치제를 쓰지 않고 기본 냄새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냄새는 우리가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냄새가 나는 것은 시아나수소, 그죠? 그래서 특유의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가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암모니아 여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독성이면서 가해성인 가스. 자, 이런 것들은 문제가 그래도 자주 나옵니다. 두 개를 묶어서 이제 독성과 가해성 같이 적용되는 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응산가스와 보스겐은 독성이면서 불연성, 그죠? 불이 안 붙는 거다. 독성만 있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는 독성이면서 가해성이고, 에탄은 그냥 가해성입니다. 그죠? 독성이 아닌. 그래서 여기서는 시아나수소가 이제 독성과 가해성 같이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능력이 1톤인 액화염소 용기의 내용적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내용적은 충전 상수 분의 탱크 저장 능력은 충전 상수 분의 내용적으로 우리 계산이 된다. 그죠? 그래서 저장 능력이 1000톤, 1톤, 그죠? 그러니까 1000kg가 되겠죠. 그죠? 1000kg는 충전 상수 0.8분의 내용적 얼마냐? 800L가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운반의 기준 틀린 거. 고압가스 운반에 관한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뭐 운반할 때 동승자 운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 같이 뭐 소지해야 되는 물건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틀린 거 이거 보시면 운반 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아니할 것, 그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3번에 보시면 시간 장치 해놓고는 이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할 경우 방호벽 기초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방호벽은 설치 기준, 지금 문제에서도 옆에 설명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틀린 거 찾아라 이랬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요 내용에 맞는 장치를 찾아라 이겁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 이 문제는 뭐 인터록 제어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잘못 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터록. 그래서 인터록은 기본적으로 원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건이라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작을 멈추게 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는 상태라면 정지시켜라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설비가 잘못 조작됐다 또는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다, 뭔가 이상이 발생하면 세워라 이런 개념이고요. 긴급 차단 장치는 뭐 말 그대로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고, 긴급 이송 설비, 그죠? 설명이 있죠. 안전하게 이송하는 설비. 벤트 스택은 가스를 방출하지 않고 방출하는 설비다. 자, 독성이 가장 강한 가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ppm 수치가 가장 낮은 거 아응산가스 2ppm이다. 그죠? 그래서 수치가 작을수록 맹독성의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성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배관은 그 가스가 혼입될 우려가 있는 수도시설과 몇 메다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자, 300. 그죠? 이런 거는 그냥 수치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 그런 거죠. 자, 다음 중 같은 성질의 가스로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에탄, 그 다음에 에틸렌 이렇게 보죠. 에탄과 에틸렌은 뭐다? 가연성이죠. 둘 다 가연성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같은 성질 맞죠? 그죠? 자, 암모니아와 산소. 암모니아는 일단 연수성으로 보면 가연성이고요. 독성이죠. 그죠? 독성 가지고 있고, 산소는 조연성 가스입니다. 그죠? 자, 오존과 아응산가스. 오존은 조연성, 아응산가스는 독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헬륨과 염소. 헬륨은 불연성이고요. 염소는 독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성질, 둘 다 가연성인 거죠.
자, 과가스 용기 안전점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용기의 부식, 도색 및 표시를 확인하고, 용기의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젝트의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재검사 기간의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 용기의 누출을 성냥불로 확인한다. 자, 이건 뭐 읽어만 보셔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성냥불로 확인한다. 만약에 뭐 가연성 가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스는 우리가 비누물 검사, 물론 각각의 가스들의 뭐 시험지라든지 뭐 이런 누출 검사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누물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가스 공급 시설의 임시 사용 시설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뭐 설명 쭉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 답이 나오니까, 그죠? 설명은 설명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의 파열 사고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파열 사고 이렇게 하면 압력의 상승, 그죠? 압력의 상승에 의해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의 내압력 부족, 용기의 내압 상승, 용기 내에서 폭발성 혼합가스에 의한 발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안전밸브의 작동, 안전밸브는 기본적으로 압력을 외부로 버리는 역할, 그죠?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외부로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전밸브입니다. 그러면은 파열 사고의 원인과는 거리가 멀겠죠. 이는 안전장치입니다. 그죠? 안전장치. 자, 도시가스 배관의 철도 궤도 중심과 이격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문제가 그래도 좀 자주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4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스 배관 매설 깊이는 1.2m, 철도 부지 경계선과 1m 이상의 이격거리를 가진다. 자, 충전 연기 보관실의 온도는 항상 몇 도씨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가스는요 40도 이하의 그늘진 곳, 그죠?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4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 그것은 뭐 충전 연기 보관실이든 어디든 뭐 어떻게 되든 가스 용기나 가스의 보관은 40도 이하입니다. 그죠? 요 내용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시아나수소 가스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용기에 충전 보관할 때 안정제를 첨가해야 한다. 적합한 안정제는, 시아나수소는 우리가 중화 폭발하기 때문에 안정제를 넣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자, 그러면 관계없는 것은 뭐다? 적합한 것은 이러네요. 그죠? 예, 적합한 것은 황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가스 폭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가스 폭발 사고는 물리적 원인, 화학적 원인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폭발의 형태를 보면 산화, 중합, 분해 폭발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 시 많은 열을 발생하는 발열 반응으로 우리가 화학적 폭발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용물의 누출 및 확산, 그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열 또는 잡열의 축적, 누출 경보 장치의 미비, 착화원 또는 고열원의 생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없는 것은 2번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누출이 돼 가지고 불이 붙었다, 이겁니다. 그죠? 예. 정압기 선정 시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압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정압기다. 그죠? 그래서 압력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정압기 내압 성능 및 사용 최대 차압, 정압기를 통과하면서 압력이 얼마까지 줄어드느냐, 이런 내용이죠. 정압기 용량, 그죠? 정압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압기의 크기, 1차 압력과 2차 압력 범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정압기의 크기는 관계가 없죠. 정압기가 작아도 압력의 어떤 변화를 충분히 줄 수 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압기의 크기라는 내용은 관계가 없다. 자, 가스용품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아닌 것은, 그래서 가스용품 제조 허가 대상 품목이 되겠습니다. 관계없는 것은 뭐 PE 배관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무슨 공기 액화 장치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클라우드식, 그죠? 액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기에서 압축된 가스가 열교환기에 들어가서 팽창기에서 일을 하면서 단열 팽창에서 가스를 액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압축기에서 압축된 가스가 열교환기에 들어가고요. 열교환기에 들어가고요. 그죠? 열교환기에 들어가고 팽창기에서 일을 하면서 단열 팽창된 가스를 우리가 액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액화장치, 클라우드식 액화장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00rpm으로 회전하는 펌프를 3500rpm으로 변환하였을 경우 펌프의 유량과 양정은 각각 몇 배로 되는가? 자, 회전수 변화에 따른 유량과 양정, 동력의 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력까지 3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펌프의 상사법칙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유량은 처음 회전수 분의 나중 회전수입니다. 변화한 회전수, 그죠? 그래서 N1 분의 N2 이렇게 통상 나타내는데요. 비례한다, 그죠? 그 다음에 양정은 제곱에 비례한다. 자, 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2000 분의 3500 3승입니다. 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량과 양정은 각각 몇 배가 됐느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1.75배, 3.06배다. 자, 액조식 압력계가 아닌 것은 여기서는 탄성식 압력계의 종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벨로우즈식, 다이아프램식, 브루동관식. 그래서 탄성식 압력계를 좀 뭐 기억을 해두시든지 어떤 형식이든 하나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스 분석 시 이산화탄소 흡수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흡수제.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 CO2입니다. 그죠? CO2는 KOH, 수산알칼륨 30% 수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알칼리성 피로카롤 용액, CO, 일산화탄소는 암모니아성 염화체 1동 용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제는 KOH. 자, 이동식 부탄 연소기의 용기 연결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자, 이동식은 카세트식, 분리식, 직교식으로 구분한다. 그죠? 관계없는 것은 일체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일럿 정압기 중에서 구동 압력이 증가하면 궤도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정특성, 동특성이 하고 비교적 컴팩트한 구조로 로딩형 정압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압기는 로딩형과 언로딩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딩형이 뭐다? 언로딩형이 뭐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로딩형은 피셔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로딩형. 언로딩형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여기서는 레이놀즈식, 그죠? 레이놀즈식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로딩형과 언로딩형, 자, 그것만 좀 기억을 해 두셔도 정압기는 충분히 나오는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가스 분석법 중에서 흡수 분석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스 분석법은 여러 가지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특히나 우리가 흡수 분석, 그죠? 오르자트법, 햄펠법, 게겔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석법 좀 참고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땅속의 에노드에 강제 전압을 가해서 P방식 금속재를 캐소드로 하는 전기방식법은, 전기방식법은 크게 세 가지, 우리가 희생양극법, 외부 전원법, 배류법. 배류법은 우리가 선택 강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배류법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금속재를 캐서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강제 전압을 가한다. 그래서 외부 전원법이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설명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 보시면은 딱 특징 잡아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희생양극법이라면은 방식 전류를 다른 쪽으로 흘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이 되는 어떤 물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전원법, 배류법에서 특징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학적 부식이나 전기적 부식의 염려가 없고 0.4MPa 이하의 매몰 배관으로 주로 사용하는 배관의 종류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폴리에틸렌관, 주로 우리가 가스에 쓰는 거 폴리에틸렌관 P관입니다. 그죠? 예. 설명 그대로 한번 보시고요. 도시가스의 총 발열량이 1400, 공기에 대한 비중이 0.5일 때 웨버 지수는 얼마인가? 웨버 지수 구하는 식, 그죠? 루트 가스 비중 분의 발열량입니다. 가에서가스 검출기 중에서 탄광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안전등형, 그죠? 안전등형. 그래서 만약에 탄광에서 메탄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예요? 불이 밝아지겠죠. 그죠? 가해성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검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연결해서 폐회로를 만든 후에 양 접점에 온도차를 두면 금속 내의 열 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온도계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두 접점에 온도차를 주고 열 기전력이 생기면 제백, 두 접점에 전류가 흐르고 온도차가 생기면 펠티의 효과. 그죠? 두 종류의 금속을 열전대라고 하고 온도차에 따른 기전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열전대 온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자체가 뭡니까? 열 기전력의 발생 원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전력의 크기를 측정한다. 열전대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액화가 가장 어려운 가스는, 액화는요 임계온도가 낮을수록 액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액화하기 어려운 가스다 이러면은 임계온도가 가장 낮은 가스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헬륨. 자,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우리가 압력을 먼저 보시면 1atm 1기압이죠. 자, 1기압은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보시면 뭡니까? 14.7 요거하고 같은 값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10입니다. 10. 그러면 뭐예요? 1atm보다 작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mHz 단위로 보시면 760mHz가 1atm과 똑같습니다. 근데 750이니까 1atm보다 작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 단위로 하게 되면 1.0332kg다. 그러면 뭐예요? 1kg가 1atm보다는 작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1atm입니다. 그래서 요거 통상 우리가 압력에서는 요 4개의 단위 요것만 좀 기억해 두셔도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8번에 자동 절제식 조정기의 경우에 사용 쪽 용기 안의 압력이 얼마 이상일 때 표시 용량의 범위에서 예비 쪽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절제 성능은 0.1MPa 이상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대로 수치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산소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산소는 자신은 폭발 위험이 없으나 연소의 도움을 돕는 조연제다. 조연성 가스입니다. 그죠? 맞죠? 자, 액체산소는 무색, 무치다. 자, 액체산소는 색깔은 있습니다. 그죠? 담청색.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활성이 강하며 많은 원소와 반응하여 산화물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산화물 뭐예요? 산소하고 결합해서 화학적인 반응, 연소를 돕는다 이거죠. 상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49번 문제. 자, 성능 계수가 무한정한 냉동기의 제작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되는 법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열역학 영법칙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평해의 법칙이다. 그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섞어 놓으면 미지근한 물이 된다. 이런 형태의 설명이 되겠고요.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게 뭐냐? 이런 열로 변화, 손실이 없이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법칙은 100% 열 효율 기간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열로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일로 100% 바뀔 수가 없다. 이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다? 무한정한 냉동기의 제작은 불가능하다. 그죠?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법칙은 절대 온도 0도에는 도달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자, 60K를 랭킨 온도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그죠? 랭킨 온도로 계산한다. 이건 도시 온도의 절대 온도고 화시 온도의 절대 온도입니다. 이 두 개의 상관관계는 1.8. 그죠? 그래서 랭킨 온도 곱하기 랭킨 온도는 켈빈 온도에 1.8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108R. 그래서 뭐 약 이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밀폐된 공간 안에서 LP가스가 연소되고 있을 때 현상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소를 하게 되면 뭐 LP가스, LPG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탄, 그죠? 프로판과 부탄,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하고 결합합니까? 산소하고 결합을 하죠. 그러면 이제 완전 연소가 됐을 때 생성되는 것이 뭐다? CO2, H2O.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소 농도가 감소된다. 왜? 산소가 연소하는 데 쓰이니까. 그죠? 근데 아황산가스, 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기본적으로 LPG에는 우리가 황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있다. 그죠? 예. 자, 탄소 12g을 완전 연소시킬 경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몇 리터인가? 자, 표준 상태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탄소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연소식입니다. 그죠?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 자, 탄소 1몰일 때 분자량 12g이다. 그죠? 이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몇 리터인가? 이렇게 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1몰이죠. 지금은 생성되는 게 1몰의 이산화탄소다. 근데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가스는, 모든 가스는 1몰의 최적은 얼마다? 22.4리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연소식을 여러분들이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뭡니까? 분자량. 그죠? 분자량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1몰당 최적이 22.4라는 거,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폭발 항안이 가장 낮은 탄화수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폭발 범위. 그래서 하한 값이 가장 낮은 것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부탄이다. 그죠? 부탄. 자, 에틸렌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자, 에틸렌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해가스를 우리가 지금 보시면 설명에서, 그죠? 얻어지는 가스 보시면은 염화메탄, 그죠? 염화메탄. 자, 다음 중 비중이 가장 작은 가스는, 비중은 중량입니다. 그죠? 비교했을 때의 중량. 그래서 기체는 뭐 29분의 분자량으로 한다. 29라는 것은 산소의 공기의 분자량입니다. 산소가 아니고 공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체는 공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기의 분자량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가장 작다 이러면 가장 가벼운 가스, 분자량이 가장 적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의 분자량이 2g이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거, 수소가 되겠습니다. 가연성가스의 정의로 맞는 것은, 가연성가스는 기본적으로 폭발 범위, 그죠? 이렇게 보죠. 법적으로 한이 10% 이하이거나 상한과 한의 차이가 20% 이상이 나는 가스를 우리가 가연성가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정의대로 한다면 1번이 내용이 되겠죠. 자, 아세틸렌 발생 방식이 아닌 것은, 아세틸렌은 카바이드와 물을 반응시켜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카바이드에 물을 넣을 수 있고, 물에다가 카바이드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과 카바이드를 조금씩 섞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방식, 그죠? 주수식은 카바이드에 물을 넣고, 투입식은 카바이드에 물에 카바이드를 넣고, 접촉식은 물과 카바이드를 접촉시키는 방식입니다. 가열식, 가열하면 안 되겠죠? 예. 암모니아 가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암모니아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약연기성을 띠는 질소와 수소의 화합물로서 물에 잘 녹는다. 물에 잘 녹는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 지금 같은 경우 물에 잘 녹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죠. 무색의 기체다. 무색의 기체, 무색의 기체는 맞습니다. 지금 옳은 것을 찾으라 이랬으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다 틀렸고, 무색의 기체다. 상온에서 아주 불안정하다. 그죠?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맞는 것은 2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소는 단월 원소와 반응하지 않아 기계의 기밀 시험용으로 사용이 된다. 맞죠? 촉매 등을 사용해서 상온에서 수소와 반응시키면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질소는 N2, 그죠? 수소는 H2,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그죠? 상온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압, 그죠? 고온 고압에서 생성을 한다. 그게 하부55입니다. 그죠? 그래서 200기압, 400에서 500도에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상온에서 반응을 한다 이랬으니까 이 내용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액체 공기를 B점 차이를 두고 산소와 같이 얻는다. 그죠? 그래서 공기에서 산소와 질소를 분리해내는 거죠. 공기의 분리법에 의해서. 그 다음 B점이 대단히 낮아서 극저온의 냉매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틀린 것은 2번이다. 자, 2012년도 1회 기출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